여러분 혹시 주변에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렇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렇게 성격이 참 이상하다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왜 저러지? 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자꾸 너무 오해하는 것 같고 또 내 말뜻은 그게 아닌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너무너무 안 좋게 자꾸 얘기하고, 안 좋게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그런 분들이, 어, 아마 성격적으로 아픈 상태, personality disorder. 그냥 사람이 이상하고 나쁜 게 아니라 그 역시도 마음의 병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한인 커뮤니티에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아오고 또 이민 생활 자체가 정말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서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이 성격적으로도 자꾸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왜곡되다가 나중에 성격 장애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한인 커뮤니티에 이 경계선적 성격 장애, 성격 장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자세한 더 여러 가지 종류는 앞으로 정기 교육에서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보드라인, 경계선적 성격 장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적 성격 장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들 몇 가지를 볼게요. 어떤 증상들이 있는가? 음, 여기 보면 이런 증상들이 어, 매니지 할 만할 정도로 가볍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증상의 종류도 아셔야 되지만 이 증상의 정도, 심각 정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증상의 특징, fear of abandonment,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버림받을까봐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게 첫 번째 증상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왜 저러나 굉장히 사람이 뭐가 났네, 삐뚤네,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관계조차도 안정되지 못하고 굉장히 극도로 좋았다가 갑자기 원수가 되어버리는.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다가 어느 날 돌아서서 전혀 몰랐던 사람처럼 그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모든 것이 그동안 도와주고 그동안 뭐 함께 웃으면서 했던 시간들이 일시적으로 무효화되어 버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모르면요,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이때까지 정말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세 번째는 셀프 이미지, 자기 이미지가 굉장히 언스테이블해요. 말하자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고 또 자기 이미지가 딱 안정되어 있지 않고 자꾸 변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이 사람한테는 나를 이렇게 표현했다가 저 사람한테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자꾸 달라지고 스스로도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무드 체인지가 엄청나게 극과 극을 달려요.
그래서 금방 조금 전에 분명히 괜찮았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완전히 나빠져서 화난 사람처럼 그 자리를 떠난다거나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한다거나. 근데 그 사람은 어떤 말에서 그렇게 그 사람을 자극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모든 자극을 다 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것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친구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버스가 늦게 와서 조금 늦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싫어서 일부러 늦게 나온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부정적이고 관계에 대한 불안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impulsive and dangerous behavior 굉장히 충동적으로 그리고 좀 위험한 그런 행동들도 해요.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마약이나 뭐 갬블링, 그 도박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자신에게 위험이 있는 그런 행동을 충동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해를 하는 행동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 충동적인 행동이 또 스스로를 해치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누군가와 관계가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셀프 이미지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냥 뭔가 이렇게 인생이 텅 비어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냥 허무한 느낌. feeling of emptiness. 아무것도 꽉 차 있지가 않고 안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어, 그 감정을 특히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루지를 못합니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또 자기가 불안해지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한 게 자기는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굉장히 막 화가 나겠죠. 근데 그 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모르고 이제 폭발을 하면서 관계는 점점 어, 깨지게 되죠. 그리고 의심하는 paranoid thought. 아무도 믿지를 못해요. 저 사람도 나를 버리고 갈 것 같고, 저 사람도 나를 언젠가 싫어할 것 같고, 분명히 저 사람도 지금은 웃지만 나중에 나를 버릴 것이다. 어떤 굉장한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불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경계선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이 5가지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입니다. 이모션, 감정을 조절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behavior, dysregulation이 뭐 한국말로 바꾸면 이 조절 장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emotion dysregulation, behavior dysregulation, 행동을 조절하기 어렵고 또 cognitive dysregulation, 너무도 당연한 것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이 3가지가 이 중에 하나가 조절이 어려우면 그 3가지는 같이 조절 어려움이 나타나요. 그리고 interpersonal dysregulation,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스스로를 조절하거나 스스로에 대한 인식도 건강하지 못하고 아주 불안정합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내 감정을, 행동을, 생각을 조절하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나 불안정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과 불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렇죠?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분석해보면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상황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렇죠?
집에서도 가족들과, 회사에서도 동료들과,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하다못해 룸메이트하고도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러한 관계, 이 정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겠는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나는 어떤 느낌이겠는가를 먼저 자기를 그 상황에 좀 넣어 보시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성격이 참 이상하네. 저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짓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경계선적 성격 장애의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다른 문제들도 같이 많이 나타나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문제가 무드 디스오더, 이 정서 장애가 나타나고요. 80% 이상, 96% 거의 이 경계선적 성격 장애를 가진 분의 거의 모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서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불안 장애예요. 관계에 대한 불안. 항상 불안해요. 떠날까? 내가 버려질까? 그 조직에서 밀려날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버리면 어떡하나?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그렇게 느끼고, 친구나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떤 부정적인 단서를 자기가 인지했으면 그걸 100% 단정을 내리기를, 아,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이제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이 물질 사용 장애도 같이 나타나요. 아까 위험한 행동도 하게 된다. 굉장히 충동적으로. 이팅 디스오더,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 먹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자기의 셀프 이미지가 부정적이면 아마 먹어서 자기가 좀 더 추하게 보인다, 예쁘지 않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없다고 느끼면 아마 이 eating disorder, 섭식 장애라고 하죠. 섭식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HD, 불안이 많고 뭔가 안정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그래서 집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폴러 디소더, 이제 아까 급격한 정서의 기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정의 기복. 그래서 조울증이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막 몸이 아프거나 소매틱 심텀, 좀 막 너무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힘드니까 이 몸이 아픈 것 같은 어딘가 신체적인 증상이 심리적인 문제로 인한 심인성 질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나타나는 이 증상들은 사실 치료는 각각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도 다 각각의 구체적인 또는 구별된 치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아, 경계선 성격 장애가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 중에 하나만 해도 힘든데요. 이게 겹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지.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치료는 treatment and therapies, medication. 솔직히 성격 장애를 위한 약은 없어요. 성격 장애를 치료하려고 하는 약은 거의 없고, 여기서 약물 치료를 할 때는 성격 장애, 조금 전에 봤던 그런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 있죠. 항불안제, 너무 불안하니까 항불안제를 투여한다던가, 너무 기분이 다운되면 항우울제를 투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각의, 즉 만약에 환각, 환청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사이카릭 심텀을 잡아주는 그런 그 정신과적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딱 경계선적 성격 장애를 위해 만들어진 약은 없고, 그리고 사이코테라피, 개인적으로 개인 심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CBT, 인지적인 접근을 많이 해요. 그리고
DBT라고 해서 교육을 하는, 교육적으로 행동을 바꿔가는 마인드풀니스도 같이 합쳐져 있고,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명상이나 또 릴렉스 하는 그런 스킬도 가르쳐주고, 사실 상황은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불안해하고 하니까 그들의 생각하는 패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점차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치료 방법, CBT라고 하죠. 인지행동치료. 이렇게 개인 치료도 할 수 있지만 그룹 카운슬링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들이 소셜 세팅에서 문제를 훨씬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관계의 문제가 그룹 세션에서도 그룹 상황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그걸 함께 프로세스하고 이럴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했는지, 뭐 어떤 걱정을 했는지 그 상황을 같이 분석하고 나누고 프로세스하고 그룹 카운슬링 세션에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리드하는 그룹이니까 좀 더 안전하겠죠. 막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막 관계가 완전 깨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전문가가 중재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 상담도 하고 또 패밀리 카운슬링도 있어요. 패밀리 카운슬링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 증상을 봐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겠지요. 뭐 친구나 이웃이만 안 보면 돼요. 근데 가족들은 매일 만나야 되고 정말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이 패밀리들도 얼마나 힘든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떨 것이며 또 자식 중에 누가 이렇다면 또 부모는 그 부모가 떠날까 버릴까 늘 불안해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우울하고 이럴 텐데요. 그래서 가족 상담을 통해서 사실 경계선적 성격 장애 그 본인을 그 가족 상담에 데려오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을 거고 너무 불안해할 거고 그렇지만 만약에 그 본인이 준비가 안 됐다면 가족들만 상담을 해도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패밀리 카운슬링 세션에서는 그냥 단지 우리 가족 너무 힘듭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고요. 왜 그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도 시켜줘요. 그래서 옛날에 막 원망스럽고 힘들고 밉기만 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왜 그런지 저게 나쁜 게 아니라 병이다, 도움이 필요한 거다라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마음지킴이 워크숍에 들어오셨을 때는 나도 누군가에게 마음으로 힘이 되고 싶다. 누군가가 마음이 힘들 때 나도 그 마음을 지켜주고 싶다라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3주를 시간을 지켜서 들어와서 2시간씩 듣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그걸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고 배우겠다는 열정도 있으셔야 되고요. 뭔가 다른 걸 뒤로 미루고 이걸 우선시 하셔야 여기 앉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그 열정 그리고 그런 그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 지킴이에게는. 자, 여기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패밀리 카운슬링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supporting someone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이 성격장애, 경계선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배워야 돼요. Research and educate yourself. 여러분들 자신을 교육을 시켜라. 이 어떤 그 증상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책을 보든 인터넷을 찾든 전문가에게 배우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증상들을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voice your support when they get help.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서포트 하겠다라는 걸 표현하라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be an active listener and validate their feelings. 우리가 실행 수칙 두 번째 보면 listen, non-judgmentally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listen.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지를 고쳐줄 필요 하나도 없이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근데 듣다 보면은 저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막 들잖아요, 계속. 그래서 어쩌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런 말이 막 나오지 싶은데 그걸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듣고 넌 그때 그렇게 느꼈구나. 네가 만약에 그렇게 느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치? 사람들이 다 떠날 것 같은 두려움. 제가 나를 미워해서 일부러 그러는 그런 행동을 보고 있어야 되고 겪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밸리데이트 하는 게 그 사람의 감정이 너는 그럴 수 있었겠다. 그 입장이었으면 그랬겠다. 그냥 터무니없이 느끼는 게 아니라 너의 그 감정의 밸리데이트 타당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듣고서. 그게 이제 듣고 공감하는 거겠죠. 경청과 공감을 통해서 그걸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ake any and all threats of self-harm seriously. take seriously. 이 사람들이 막 내가 죽겠다, 나를 괴롭히겠다 하는 threats, 위협을 해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 중에 주로 많이 하시는 얘기가 죽을 사람은 절대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한대요. 그쵸? 진짜 죽을 사람 치고 죽는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대.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서 자해 또는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take seriously 하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해나 자살이나 그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꼭 심각하게,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게 나오면 바로 우리 여기서 배웠던 자살 평가하는 거 있었죠? 너 정말 너를 해칠 마음이 있니? 아니면 정말 너는 그렇게 하고 싶니? 죽겠다는 생각도 했어? 아니면 너를 진짜 괴롭히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 해칠 생각도 해봤어? 이런 걸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단어나 표현을 듣고 무서워서 자꾸 피해요. 모른 척하고. 그러면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기를 놓칩니다. 자, 정말 안타깝게도 이 경계선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의 70%가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대요. maltreatment during childhood. maltreatment이 뭐예요? 뭔가 학대나 방치나 그냥 어린이를 건강하게 소중하게 다루지 않은 그런 취급을 받은 거죠. 그런 아이들의 70%, 보드라인 퍼스널리티 디소더를 가진 사람들의 70%가 이런 어린 시절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리스크 팩터가 있냐면요. 이제 그것도 포함해서 패밀리 히스토리도 있어요. 가족들 안에 누군가가 이 경계선적 성격 장애를 가졌다면 다른 그런 가족력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brain structure and functioning. brain structure, 브레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렇게 왜냐하면 브레인이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을 관장하는 그런 부분이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역시 이런 행동이나 또 감정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학대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특히 버려지는 그런 느낌, 버려지는 느낌. 부모가 이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떠나버린다거나 아니면 태어났는데 버려져서 입양이 되었다거나 그리고 입양이 되었는데 또 파양이 되었어. 그러는 경우 또는 입양은 됐는데 파양은 안 됐지만 입양이 됐는데 입양한 부모들의 분리라던가 그들의 불화로 입양하자마자 전혀 돌봄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결국은 내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이거든요. 그런 정말 심리적 외상, 충격이
나중에는 이런 버려짐에 대한 불안, 두려움으로 나타나서 이런 경계선적 성격 장애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가지면 또 그 다음 세대가 그렇게 자녀들이, 자손들이 가질 가능성이 있죠, 유전적으로.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그래도 큰 비중은 아무래도 환경적인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이상하다, 또 힘들다, 성가시다 피하기보다는 이러한 이유에서 어, 그런 일이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됐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보더라인 디스오더, 경계선적 성격 장애라고 진단이 어떻게 내려지는가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뭐 경계선적 성격 장애, 우리끼리 야, 성격 장애 있나 봐, 성격이 문제가 있나 봐,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사실 전문적으로 이 진단을 받으려면 특별한 조항에서 그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야지만이, 그 기준에 맞아야만이 그 진단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DSM-5라는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다시 말하면 정신질병분류표예요. 미국 정신과 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신질병분류표에는 이러이러한 조항, 이러이러한 기준들이 있어요. instability, 이제 엄청나게 이 불안정하고 impulsively, 충동적이고, 이 두 가지 요소가 주로 이루어져서 이 여러 가지 이런 그 기준을, 이 중에서 5가지 이상 충족이 돼야 되고, 그 5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지만이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개 여러분들이 보인다고 해서 쟤는 성격장애인가 봐, 이렇게 진단을 못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진단은 일반 사람들이 내릴 수 없고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 멘탈 헬스 전문가들이 멘탈 헬스 전문가 중에서도 뭐 그 임상 경력이 어느 정도 돼서 그 라이센스가 어드밴스드 레벨까지는 가야지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공식적인 진단을. 그래서 이런 진단은 아무나 절대 내릴 수 없고, 마음지킴이들도 절대 사람을 함부로 진단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시는 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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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진단명을 배우고 증상을 배우는 것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더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지, 사람을 진단하고 판단하려고 가르쳐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있는 9가지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증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경계선적 성격 장애를 이 5가지 실행 수칙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행동 수칙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외우세요. 제가 2번째는 보여드리지 않고 물어볼 거예요. 자, RG로 우리가 외운다 그랬죠? A, L, G, E, E, RG. 그렇죠? 실행 수칙을 RG. 그래서 A는 다 같이 마이크를 지금은 마이크를 꺼놨지만 그래도 소리 내서 자기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A, assess for risk of suicide or harm. 자살이나 자해 위험 평가. 그다음에 RG의 그 다음이 뭡니까? 알파벳. L 나오죠. L. Listen non-judgmentally. 비난하지 않고 듣기. 그 다음 실행 수칙 3번째. G, RG의 G. Give reassurance and information. 위안과 정보 제공. G, give였어요. 주는 거예요. 그리고 E가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E는 encourage 하는 거예요. 둘 다 encourage예요. 첫 번째는 appropriate, 전문가의 도움, appropriate professional help.
그리고 다음 E는 뭡니까? encourage는 하는데 똑같은데 self-help, professional help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의 지지도,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난 절대 다른 사람 도움 안 받아. 막 이러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마음지킴이들이 그 도움을 받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Encourage self-help and other support strategy. 자, 여러분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이걸 외우셔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없애고 물어보겠습니다. 화면을 껐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누구 이름을 부를지 몰라요. 그렇다고 나가지는 마시고요. 다 외우셨어요? 만약에 영어가 어려우면 RG로 외워서 GEE의 뜻이 뭔지만 아시면 한국말로 하셔도 돼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해보실 분 계신가요? 표정들이 다들 너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서 제가 도저히 누구 이름을 부르면 혹시 증상이 발발할까요? 제가 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5가지 실행 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시험은 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제가 이름은 부르지 않겠는데요. 꼭 외우셔요. 그래서 자살 A, 자살 자해위험 평가. 혹시 막 성격 장애가 올까 해요. 제가 걱정이 돼서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Listen, non-judgmentally, 비난하지 않고 듣기. 그리고 G는 provide, give한다고 위안과 정보 제공.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격려하는 거 encourage. 또 encourage를 하는데 self-help하고 other support. 이것들을 선생님 그러면 이걸 순서대로만 해야 돼요? 자살 위험 평가하기 전 절대 들어주면 안 돼요? 아니에요.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들어주면서 듣다가 보니까 어머 죽고 싶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자기를 해쳤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듣다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 기회를 봐서 나 정말 너무 정말 힘들구나. 너무 힘들 때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니? 그런 적이 있니?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듣지도 않으면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A하고 실행 수칙 1번과 2번은 대체로 동시에, 그리고 이제 2번 듣고 비난하지 않고 non-judgmentally 듣다가 보면 너무 좌절스러워하고 희망 없어 할 때는 아니야, 변화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치료받을 수 있어, 회복할 수 있다라는 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회복할 수 있어 그러고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정보를 같이 찾아보고 선생님 저도 몰라요. 그러면 괜찮아요. 찾아보고 주변의 전문가에게 물어도 보고 안 되면 저한테도 또 이메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encourage professional help를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려면 어디서 전문가를 찾는지 그런 것도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타인이나 자신의 지원을 받도록 격려하는 거. 셀프 케어하고 하나하나 증상에 따라서 어떻게 매니지하는가는 매월 정기 교육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더 깊이 또 배우기도 합니다.